1번 보시면 자 어떤 신혼부부는 A1을 연이율 4% 전재산을 다 넣어야죠. 4%면 자 1년마다 복리로 올해 초부터 10년 동안 매년 초에 적립하여 래요. 좀 힘들게 사는 건데 10년 동안 벌어서 312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산 거예요. 알바하나 남편이? 아 이렇게 슬픈 사연이 네, 그 알바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난 용접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 2, 3. 근데 알바가 저도 많이 받죠. 회사 다녀서 대신 힘들겠지. 편의점 알바 더 많이 본데? 뭘 사면 그리고 편의점 알바하면 선생님이 친구한테 예전에 얘기 들었는데 편의점 알바하면 유통기간 한참 넘은 거 가져간대요. 유통기간이 썩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통 가능한 그 좀 맥시멈으로 잡은 기준이니까 그렇죠? 이 많으면 사 먹는다고. 먹는데 그렇죠. 땡인가? 자, 볼게요. 그래서 매년 초에 얼마씩 A1씩을 넣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때 A1을 넣을 거고 요 시점에 이 시점에서 A1을 넣겠죠? 이때도 A1, 이때도 A1, 이때도 A1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제품을 산대? 언제 사고 싶대? 해서 네 매년 초에 적립해서 10년 말 그쵸? 그러면 아무 얘기도 없지만 어쨌건 10년 동안이라는 뜻이니까 언제 찾겠다는 거예요? 10년 말에 찾겠다는 거죠. 이때 10년 말에. 자 계산을 해보시면 너 땡겨오고 땡겨오고 땡겨오면 하시면 A 곱하기 이자가 1%짜리였으니까 1.04가 이자 몇 번 타먹어요 얘는? 1월? 2월? 아니죠? 뭐 년이지만 어쨌건 해서 총 10번 이렇게 되죠. 그럼 9번, 8번 쭉쭉쭉 해서 얘는 한 번 타먹으니까 A 곱하기 1.04에 1. 그래서 너네들에 대한 총 합 계산하시는 거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R-1분의 A1이 얘가 되죠. A 곱하기 1.04가 A1의 1.04라는 놈에 대한 몇 제곱? 층수. 얘는 1부터 10까지네요. 10개. 마이너스 1. 한 그 금액이 얼마가 되도록? 312만 원이 되도록 계산하세요. 이거죠. 근데 왜 말이어야 돼요? 이자 때문에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금의 느낌이니까 이런 돈으로 적금을 넣을 게니까 적금은 늘 마지막 돈 내고 불리는 거니까. 다음 2번 문제가 그렇죠. 2번이 아니라 변형 89번 689번 문제가 좀 꽤 까다로운데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문제를 얘 보시면 1월 초에 1,000만 원을 1월 초에 1,000만 원을 0.5%에 대한 금리로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는 예금 상품에 가입을 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에 50만 원씩을 찾았다.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구하세요. 이거죠. 언제? 매월 말에 찾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1월, 2월, 3월, 12월까지 쓰시고 이 사람은 돈 1,000만 원을 언제 넣냐면 1월 초에 넣죠. 1월 초에 1,000만 원을 딱 넣고 나서 뭘 하는 거냐면 느낌이 이런 거야. 그냥 소소하게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됐으니까 해서 아빠가 그래 너 돈 쓸 때도 있고 하니까 1,000만 원 용돈 줄게 라고 했어. 올해 1년 동안 그냥 소소하게 너 필요한 거 갖다 써. 이렇게 1,000만 원 딱 줬어. 1월 1일에. 그래서 1월 1일에 바로 뭐 한 거야? 통장에다가 탁 넣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가 계속 붙긴 붙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매월 말마다 나는 용돈처럼 내 스스로의 용돈처럼 매달 50만 원씩 야금야금 거서 뺐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죠. 이자 생각하지 말고 원금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1월 말에 얼마 뽑는 건데? 50만 원 뽑았을 거고 이때 또 50만 원 뽑고
250만 원 뽑고 그걸 총 12번을 뽑아. 그럼 원금으로는 얼마 뽑겠다는 거예요? 600만 600만 원을 뽑아 쓰겠다는 거죠. 1년 지나고 나서. 그러면 원금으로만 생각했을 때 돈이 얼마 남아야 돼? 400만 원이 남겠지. 실제로 내가 쓴 돈은 얼마지? 600이잖아요. 50 해서 600인데 돈이 이렇게 가는 동안 1000만 원이 쭉 가는 건 아니잖아. 이자 때문에. 그쵸? 왜냐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건 아니야. 12월 동안. 왜냐면 이때 얼마 뽑아 쓴다고? 50을 뽑았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얼마에 대한 돈이 이자가 생겨? 950에 대한 이자가 또 조금 생기고 900에 대한 이자가 생기고 얼마 생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나와야 돼? 40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야지. 일단 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답이 얼마죠? 어떻게 하니? 440. 보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보기들도 보면 400보다 조금 더 붙어 있는 값이니까 우리한테는 뭘 생각해? 그 이자가 얼마 정도 되겠어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표로 그릴 수도 있는데 그냥 표로 그리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이때 우리가 50만 원을 쓰잖아요. 1월 말이나 2월 초나 말이나 초나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 시점에 2월 초라고 생각합시다. 1월 말. 50만 원을 1월 말이라고 할게요. 50만 원을 뺐었어. 그리고 이때 또 50만 원을 빼요. 또 이때 50만 원을 뺀다고요. 12월 말에 또 어떻게? 50만 원을 빼죠. 이때도 뺀 거 맞나? 맞아요. 12월까지 매월 말에 딱 찾고 말에 그러니까 마지막 돈 빼고 남아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거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하나하나 계산을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쓴 돈에 대한 걸 계산을 할 건데 여기는 얼마에 대한 돈이 이자가 붙는다고? 스타트는 얘가 말이잖아요. 말이라고 하려면 이렇게 설명보다는 1000만 원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려면 귀찮아도 50을 좀 뒤쪽에다 써봅시다. 2월 초에 50 붙여놓을게요. 똑같은 얘기죠? 얘 50, 3월 초에 50만 원, 이때 50만 원. 이게 12월 거죠. 그럼 여기도 1월 이렇게 써놓읍시다. 그럼 이때도 12월 말에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이 시점이죠? 여기가 끝. 여기 보시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 달 붙어 안 붙어? 붙겠지. 1월 1일에 놓고 1월 31일 날 뽑는 거니까. 그죠? 얘가 이자가 한번 붙거든요. 요때. 그럼 요때에 대한 이자 생긴 거, 이자 값을 좀 계산해 봅시다. 이자 얼마나 되죠? 5만 1000만 원에 대한 곱하기 얼마? 0. 5 곱하기 0. 자, 요거 계산. 얘는 100% 얼마짜리야? 0.5짜리니까 0.005가 되죠. 0.005. 그러니까 얘한테 생기는 이자가 0.005라는 이자가 생겨요. 그죠? 0.005의 이자가 생겼고 다음 달에는 이 돈에다가 다시 뭐가 돼야 돼? 이 돈에 여기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이만큼 잠깐만 여기에다가 1 붙이자. 그래야 해석이 더 쉽겠다. 이 돈이면 얘 돈 찾기 직전에 찍혀있는 통장에 있는 돈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뭘 한다고? 50을 뽑을 거 아니에요. 빼기 50만. 됐어? 그러면 이게 뭐야? 1월 1일에 있는 통장의 현재 상황이죠. 그런데 그 돈에서 다시 또 한 달을 불려야 되잖아. 그럼 이놈에 대해서 다시 뭐가 또 붙어? 1.00. 여기에 대한 1.005가 또 붙어요. 그러면 아직 이 두 번째 50만 원을 찾기 전까지 쌓인 돈 아니겠습니까? 이해되고 있나? 그럼 그 돈에다가 다시 얼마를 뽑아? 50만 원을 또 빼지. 한 번만 더 할게. 그럼 이게 현재 어디까지 있는 돈이야? 3월 1일에 있는 돈 아니야. 여기 2월 1일에 있던 돈. 얘가 3월 1일에 있던 돈. 그 다음에 50만 원 딱 뽑고 이제 3월 1일이 됐고 다시 그 상태에서 또 4월까지 어떻게 돼? 이자가 또 붙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또 얼마 줘? 50만 원을 주죠. 50만 원을 주고 닫으면 이 시점이 뭘 뜻하냐면 4월 1일 거죠. 그죠? 4월 1일 초의 상태야. 이걸 어떻게 하겠대? 12월까지니까 1월 1일까지 한번 가볼게 라는 뜻이죠. 1월 1일 직전에 50만 원 딱 뽑으면서 끝나는 게임이니까. 그럼 우리 그걸 다 씁시다가 아니라 얘를 한번 규칙을 발견해 봅시다. 규칙. 정리해 보시면 별거 없어.
그럼 이거 분배 한번 해볼게요. 분배. 얘 분배하시면 여기 부분부터 분배 한번 해볼까요? 분배하시면 얘는 1000만원 곱하기 1.005에 대한 몇 제곱? 제곱되죠. 제곱. 마이너스 50만원에 대한 곱하기 1.005가 들어오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다가 얼마 주는 거야? 마이너스 50을 주는 거지. 얘까지. 걷다가 마이너스 50을 또 줘요. 되셨어? 자, 거기에다가 또 밖에 또 뭔 짓을 해요? 그 다음 달에 1.00으로 또 주죠. 요 1.00. 그것까지 또 분배해요. 그럼 또 어떻게 돼? 1000만원에 1000만원에 대한 1.005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50만원에 대한 곱하기 1.005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50만원에 대한 1.005에 대한 1제곱 이렇게 들어오지. 잠시 생각합시다. 자, 봐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도 써보자. 너도 50만원을 빼야 되죠?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야? 이때가 요거까지 한 거지. 이해되니? 얘까지 한 거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분배까지 하면 요만큼이 뭐야? 1개월 상황에서 50만원을 빼먹은 거고 그 다음 분배를 다 했어. 한 다음에 너까지 이렇게까지 준 게 뭐야? 2월 3월 그죠? 3월 우리가 여기까지 주면 이게 몇? 4월 1일 구조야. 3월과 4월의 규칙 찾아볼래? 3월이니까 너가 몇 번? 2번. 4월이니까 몇 번? 3번이야. 그러면 12월의 구조 한번 12월이 아니죠. 1월 1일 구조 봐야 되죠. 1월 1일. 그럼 1월 1일의 상태를 보시면 끝났어. 다 했어. 여기 얼마야? 1000만원 곱하기 1.005에 몇 제곱? 12제곱이 와야 되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나 이렇게 할게. 어차피 뒤에 계속 마이너스야. 그죠? 그러면 얘는 50만원에 대한 곱하기 1.005에 몇 제곱 와야 돼? 얘보다 하나씩 계속 작아지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11제곱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뽑아서 50만원에 대한 다시 곱하기 1.005에 대한 몇 제곱? 10제곱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어디까지 와야 돼? 혼자 있는데 50만원까지 오는 거지. 이렇게 이걸 원하는 거야. 근데 끝이야. 이게 다 된 거야. 근데 얘를 분석을 해봤더니 뭘 뜻했냐면 보셔요. 얘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1000만원에 이 문제였죠. 1000만원이라는 돈이 1월 초에 놓았으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12월, 12달까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풀려서 요 시점에서의 금액이 바로 너야. 그죠? 그리고 얘의 뜻은 뭐냐면요. 얘가 바로 뭘 뜻하냐면 우리가 저런 거 계산하듯이 이렇게 계산하듯이 너의 50만원을 이 시점에 넣어서 불린 돈이 위에 거보다 이자 몇 번 타먹어? 한 번 덜 타먹겠죠. 그리고 이 50만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다 써서 쭉 풀려가니까 한 번 덜 타먹겠죠. 그들을 더해놓은 그 값이 50만원을 마지막 50만원을 이자 타먹어 못 타먹어? 이때 끝난다며. 얘 12월 말이면서 우리 끝나는 시점 1월 1일로 계산했으니까 이자가 없어요. 50만원은 마지막 혼자. 그래서 얘가 세로 줄에 대한 총 합이 돼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초반에 야 그냥 하면 해석이 힘들 거야 라고 한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좀 이해가 되는데 얘는 이런 거예요. 1000만원을 내가 야금야금 내 돈을 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 1000만원을 어떤 은행에 모아놓고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시점에 풀린 돈이랑 내가 50만원을 계속 쓴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이 50을 계속 나의 또 다른 비자금 통장에다가 넣는다고 생각하면 안 쓰고 이렇게 모았을 때 이만큼 불린 돈 그리고 얘가 불어난 돈 그 둘에 대한 차액이 바로 우리 통장에 남아있는 돈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은아 돈 모아야지. 너네 이런 파트가 되게 의미 없는 것 같아도 좀 상식적인 부분이 돼. 너네 나중에 되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는 원금과 원리금의 차이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원금은 내가 그냥 준 돈이고 원리금은 이자가 붙은 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적금이나 뭐 이런 거 들 때 은행이 망할 수 있나? 은행도 가끔 망하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처럼 큰 은행은 쉽게 망하지 않거든. 그런데 뭐 이렇게 지역 이름 붙은 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은행들은 가끔 막 파산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라에서 저금 같은 거 들 때 그게 있어요.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그런 보험 같은 게 있거든. 근데 그 약관 같은 거 찾아보시면 뭐 어떤 멘트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1000만원짜리를 들었는데 나라에서 뭐 얼마나 몇 퍼센트는 이렇게 보증을 해준대. 그러면 그 회사가 은행에 부도가 나도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나한테 보상을 해준단 말이야. 또는 나라에서 전액을 보상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잘 읽어보시면 원금에 대해서 지켜줄지 원리금에 대해서 지켜줄지 이런 멘트가 붙어요. 그럼 단어? 하나잖아. 금자, 리자 하나죠. 리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1000만원 넣어놓고 한 10년을 안 써가지고 거기에 한 150이 붙어있대요. 그랬는데 은행이 도산을 하면서 나한테 돌려주는 돈을 1,5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를 준다고? 1000만 원을 줄 수도 있다고. 왜? 내가 계약 당시에 약관에 원금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돼 있으면 그럼 1000만 원이고 원리금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돼 있으면 1,500을 주는 거죠. 그쵸? 이것도 생활 상식이야. 그쵸? 이거는 다 다르단 말이야. 보통 은행은 다 뭐 쓴다고? 복리법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금을 돌려줄지 원금을 지켜줄지 원리금을 지켜줄지는 달라요.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710번, 711번입니다. 710번은 아마도 710번, 712번. 710번은 아마도 고민하다가 끝나지 않았을까? 왜냐면 쓰면 나오거든요. 쓰면 돼. 710번 보시면 얘는 일단 문제 조건이 등비래요. 등비. 등비라 그랬고요. 5번째 한까지 합이래요. 그럼 S5죠? S5가 2분의 31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곱이 A1에서부터 곱해서 A5까지에 대한 곱이 32라 그랬고요. 문제에서 A1분의 1 플러스 A2분의 1 A5분의 1 너 값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써야 될 게 뻔하잖아. 자, 첫 번째 거에서는 이런 거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다 펼치는 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근데 미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미지수를 줄일 수 있잖아. A2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A1R. 그죠? 두 번째는 분비수야. A1 R 제곱 A1 R 세제곱 A1 R에 대한 4제곱까지가 5번째 한까지의 총합 2분의 31입니다. 그 다음 조건은 니들끼리 다 곱이래. 그럼 A1이 하나, 둘, 셋, 넷, 5개. A1이 5개. 그 다음 R이 하나, 얘네 둘에 대한 합이죠. 합. 따라서 얼마? 10개, 5개. 10개 총. 이렇게. 그것이 32야. 이렇게 알려줬겠죠. 근데 이거 어떤 느낌 받죠? 얘가 뭐야? 2의 5제곱. 하면 또 뭐가 뿅 떠오르지? 저 밑에 있던 놈은 뭐로 정리해? A1 곱하기 R 제곱. 그치. A1에 곱하기 R에 대한 제곱. 양쪽에 5분의 1씩 주면 되냐? 5분의 1제곱씩 줘버리면 얘가 얼마? 2. 이렇게. 히. 그 다음에 쟤네도 꼬라지가 약간 이런 느낌 받지 않아요? 얘도 식정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A1으로 뽑아내면 1 플러스 R 플러스 R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R의 세제곱에 플러스 R의 4제곱이라는 그 값은 2분의 31일 거야. 뭐 그 다음을 뭐 넘기고 지지국권을 일단 놔줘. 그래놓고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놈을 써보면 되죠. 당연히 얘도 어떻게 쓰겠어? 뭐라고 써요? A1분의 1 더하기 뭐라고 써? A1 R이라고 써야죠. 이렇게. 그 다음 뭐 해야 돼? 분수계산이야. 뭐 해야 돼? 통분해야죠. 통분하시면 A1 R이 몇 개짜리로 통분돼야 돼? 네. 총 4개짜리로 통분되죠? 그럼 너한테 올라갈 거 R 4개, R 3개, R 2개, R 하나, 1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얘가 보여지셔야 되죠? 너는 누구? 2분의 31에 곱하기 A분의 1 구조죠? A1분의 1 구조. 그럼 다시 예쁘게 좀 써볼까요? A1 R 4제곱 분의 2A1 31 얘 분의 1 범분수로 정리하시면 결국에 너는 2 곱하기 A1 2개 R 4개 분의 31입니다가 되고 너는 그죠? 쓰면 돼. 이런 거는 절대 무조건 그러니까 편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 좀 빨리 푸는 스킬이 있을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나열이야. 그 느낌 오잖아. 만약에 제가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였잖아. 그럼 단순 계산이 아니라 뭔가 규칙 잡는 문제일 건데 4개 5개 정도면 무조건 쓰세요야. 쓰세요. 712번입니다. 그리고 몇 번 했죠? 이런 거. 앞뒤에 숫자 돼 있고 가운데 쭉 돼 있는 거. 봅시다. 얼마? 곱하기 R이 돼야겠죠? 그럼 너를 뭘로 보겠어? 1 곱하기 R이니까 너가 누구? R. 그죠? 그럼 너는 누구? 알죠. R 제곱. 아이씨, 이렇게 쉬울 수가. 너는 누구? R 99제곱. 그럼 너는 누구? 알백. R 100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R 100제곱은 10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지. 근데 뭐가 있겠지, 그지? 뭐가 있을 거니까 여기 잘 지켜줘. 이렇게 딱 눈에 띄게. 그래 놓고 하면 되지. 이제 더 알 수 있는 거 없잖아. 더 알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끝.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지? 로 보시면 되죠.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 로그의 더하기는 뭐죠? 곱이죠. 진수끼리의 곱.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준식은 로그의 x1 곱하기 x2 곱하기 x 99까지를 하라고 하죠. 로그의 너는 R, 너는 R제곱, 너는 R 세제곱, 너는 R 99제곱는 로그의 다시 R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뿅뿅뿅 99까지래요. 그죠? 뭐죠? 뭐예요? 아니 얘 뭐야? 등 차수열이잖아.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공식 몇 가지? 2가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다 공식 몇 가지야? 합 다 2가지야. 근데 완전 달라. 어떤 느낌으로 다르냐면 등차수열의 합공식 2가지는 왜 2개야? 쉬운 거. 생김새가 쉽고 생김새가 어려운 건데 내용물을 보면 어떤 차이야? 그치? 문제에서 주어진 것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요소가 다른 거지. 쉬운 건 누가 할 때야? 첫째 항과 끝 항과 항의 개수. 그 다음에 복잡하게 생긴 놈 중괄호 공식은 뭐 할 때야? 첫째 항, 공차, 항의 개수. 이렇게 할 때죠. 등비수열도 2개인데 등비수열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를 때가 아니라 공비가 다를 때죠. 공비가 뭐일 때? 1이 아닐 때와 2일 때로 이렇게 케이스를 그렸죠. 자, 그래서 얘 보시면 얘는 첫째 항과 끝 항과 항의 개수 아니까 너무 쉬운 거. 항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끝 항 브렉. 그죠? 따라서 뿅뿅 하시면 50. 너는 100 빼기 1 곱하기 50 하시는 편이에요. 500 0 빼기 50. 원래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 49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저 앞으로 내려가면 되죠. 이거 구하라고 한 거 아니야? 정리하라고? 답이 좀 간단해요. 2분의 등비수열을 이룰 때 뭐 좀 그렇잖아. 지수법칙과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뭐 하라고? 잘했던데?
어를 이용해서 끝까지 구해야 돼.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 끝까지 구해야 되면 우리가 지금 이거 모르잖아. 아래 4,950제곱을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 자리에다가 얘 쑤셔 넣으면 되죠. 뭐. 왜냐면 우리가 아래 100제곱 알고 있잖아. 그럼 아래 100을 이동하는 거죠. 잘 쓸게. 그러면 너는 로그 아래 몇 제곱짜리야? 얘 제곱이지? 얘 제곱에서 내가 필요한 게 이 100이잖아. 100 곱하기 2분의 99라고 해도 되죠. 맞아? 그럼 이것에 2분의 99라고 해도 되니? 아니. 너 고민해? 돼요. 그죠? 그럼 진수의 지수는 꺼져. 이렇게. 그럼 너는 2분의 99에 곱하기 로그 아래 100. 그럼 너는 2분의 99에 너 얼마? 10. 및 상용로그 10. 쌤쌤 1. 생략. 이렇게 돼. 끝. 정리하고 할거 개 많은데. 계속해도 될까요? 계속하자. 막 죽을 만큼 힘들거나 막 그래요? 내가 뭐 학생들 죽여가면서 수업할 건 아니라서 죽을 만큼 힘들면 쉬고 그냥 해도 되겠죠? 우리 수업도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잡설을 하느라 미안한 마음에 아우 언제 우리 또 수업합니까? 예쁘신 것 같은데. 네? 아 진짜 정말 난 모르겠어. 아, 용산을 여기서 왜꼭 쌤도 모르시겠다. 아 진짜 모르겠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랑 이제 떨어져야 되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일단 냉정하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왜 촬영하고 있지? 봤을 때도 모르겠어. 쌤 가면 일이 줄어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왜 가요? 하지 마요. 더 잘하는 애들 거라지고. 아니 영상 팀장님. 뭐 이미 다 정해져서 선생님이 용산을 안 가는 방법이 하나 있죠. 퇴사. 퇴사. 잘리는 거. 타임만이 생각이 있으면 녹화 중이라 좀 그렇지만 예. 선생님한테 인쇄를. 그렇죠. 뭔 얘기하는 거야? 자, 공부합시다. 가끔 나가. 좀 이상한 소리 하다가 그러지. 오늘 외울 게 좀 많아서